예 변호사님,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일 날에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어요. 여기에 출석한 김정은 헌재 사무처장이 계엄 포고령, 예. 거기에 정치활동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고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엄 포고령 1호 거기에 1항부터 5항까지 이 대부분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호는 언론과 출판 통제, 포고령 4호는 파업, 태업, 집회금지, 5호는 전공의 복귀하지 않으면 재단하겠다. 그런데 헌재 사무처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면 뭐 재판할 필요가 있나요? 우선 헌재 사무처장은 일반직입니다. 예. 물론 저도 김정은 처장을 조금 아는데 그래요? 알지만은 사람이 상당히 온건한 사람인데 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무처장이랑 헌법재판관은 말하자면 판사고, 예. 그다음 사무처장은 법원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 이제 최고라고. 법관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 헌법재판관은 더더욱 아니고. 여기서 헌법재판관도 사실 국회에 출석은 안 하지만은 예. 누가 공식적인 입장을 물 때 지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죠. 뭐 저도 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건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사인이고 일반인이고 어떤 공직을 맡고 있고 특히나 재판을 맡고 있는 기관의 재판관도 못하는 말을 처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아예 이거는 아니 뭐 검찰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무슨 검찰총장 또 뭐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질의를 하면은 대다수 경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어마어마하게 민감한 그러니까요. 정치적 사안 아닙니까? 이거를 헌재 사무처장이 나와가지고 이 부합이란 말이 유언이라는 말인지 어쩐지는 저는 정확하게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헌법의 기본 이념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헌이란 뜻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걸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말이 아니 위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아예 무슨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이분이 어떤 분위기에 지금 휩쓸려 가지고 본인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게 아닌가. 진짜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법무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은 지휘선상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들과 지휘선상에 있는 게 아니고 헌재 소장이 지시하는 일반 헌재 공무원에 대한 어떤 지휘 감독밖에 없어요. 헌재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들은 재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보조하는 역할밖에 안 하죠. 헌재 재판관이 말하자면 출퇴근하는데 기사도 아마 헌재 사무처장이 밑에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헌재 사무처장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무슨 정신이 조금 나갔었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보면 망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에는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런지 이런 경찰이라든가 공수처는 물론이고 사법부까지도 민주당의 분위기에 지금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든 누구든 간에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건 당연히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면은 헌재에서 지금 심리 중인 사안이니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거는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헌재 사무처장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지금 헌재법 17조 사항에도 보니까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라든가 국무회의에 출석을 해서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이 헌법재판소 행정에 관하여 제가 발언할 수 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는다. 이건 위헌이라는 결론을 이야기했잖아요. 예.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장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그나마 행정처장은 대법관이면서 행정처장을 겸임하는 건데 헌재 사무처장은 직급은 장관급이에요. 예. 이지만 아무런 재판에 관해서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예. 이런 분이 마치 헌재 재판관도 해서는 안 될 발언을 이렇게 어떻게 태연자약하게 뭐 당황해서 그런지 뭐 국회의원이 물으니까 대답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거는 기본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재 자체가 지금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헌재 이재명 부역자가 있는 것 같다. 또 헌재가 일부 재판관이 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뿌락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 사무처장까지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하니까. 그게 지금 헌재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들. 저는 얼마 전에 공보관이 그랬나요? 예. 국민을 바라보고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무슨 헌재가 국민을 바라보고 여론 재판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공보관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심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거쳐야 돼요. 예. 공보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 재판관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렇지만 문제는 있죠. 이 처장이라는 걸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해 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제가 설명했지만은 이런 분이 재판과 전혀 관련 없는 분이 이런 말을 할 때 이거는 헌재 분위기를, 재판관들의 분위기를 전달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헌재 장관급인 처장이 이런 말을 하면은 헌재의 어떤 공정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저는 홍준표 그 시장의 말은 잘 안 믿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헌재가 지금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마당에 처장까지 나와서 결론을 암시하는 말을 암시가 아니죠. 결론을 이야기하는 말을 해버리면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탄핵에 반대하는 뭐 강성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은 승복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김재원 사무처장도 그렇습니다만은 지난 3일에 준비기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지금 제일 논란을 빚고 있는 내란죄 이것을 철회한다는 거야. 지금 국회 대리인단 측에서는 철회 얘기를 했잖아요. 철회하겠다. 사실상 철회하겠다는데 왜 또 철회면 철회지 사실상 철회라는 것 붙였는지. 그게 사실상을 붙여야지 좀 면피가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김진환 변호사가 그러니까 국회 측 대리인이죠. 나와가지고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철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저희들한테 권유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갖고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큰 논란을 빚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무슨 민사재판을 하는데 청구원인을 2개를 썼어요. 2개를 썼는데 재판장이 그건 뒤에 건 철회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만일 제가 철회했는데 앞에 거 가지고 제 걸 기각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재판장이 철회하라 그래가지고 철회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민사재판에서는 그게 너무 위험한 게 많기 때문에 철회에 동의는 안 했습니다. 그런 게 한 번 있었고 그다음 형사재판 강간죄인데 합의가 됐어요. 그 저희는 무죄를 열심히 다퉜거든요. 합의 딱 되고 나니까 재판장이 이제 인정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재판 많이 해본 사람은 저거는 집행유예 해준다는 말이구나 인정하면은 그 말로 알아들 정도로 재판을 해본 사람들은 있죠. 재판부 그러니까 이 경우는 헌법재판관들이 무슨 말하면 척이면 착입니다. 재판 오래 한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지금 많은 그 언론에서 나오고 했지만은 내란 철회하라 이 말은 그 위헌 계엄령 선포 그거 가지고 너가 이게 해줄게 아니 지게 해줄 거면서
이거 기각할 거면서 탄핵 심판을 이거 뒤에 처리하라 그랬다 나중에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요. 그러니까 이 김진환 예. 변호인이 헌재 심리에서 이 내란죄를 형법 위반으로 다루게 되면은 그 형법 위반 그 부분에 매몰이 된다. 뭐 기간도 엄청나게 그거죠, 뭐. 심리 기간도 길어지겠지만 또 관련자들 나와서 그 증언하고 그러면 언론의 관심이 거기 쏠릴 것 아니냐. 그래서 철회를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정영식 재판관이 지난 준비기일에 형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시기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헌법 재판관이 물어본 거예요. 그 내란죄 부분은 형법 그 부분은 빼고 헌법 위반 부분만 다루기로 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권유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철회하. 그러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고 뭐냐. 그러니까 뭐 짜고 쳤는지 뭐 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심을 이미 결론을 내놨지 않느냐. 예. 탄핵은 이미 인용은 기정사실이고 절차만 이 내란이 제가 그 고 교수님 이거 탄핵 심판 그 이제 국회에서 의결될 때 이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내란이 들어가 있는 거는 민주당의 자충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이 내란 때문에 탄핵 심리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재명한테 불리하다. 이걸 민주당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헌재 재판관들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했어요. 이것만 내란죄 하면 괜히 당신들 재판 심리 기간 길어지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판결이 먼저 나온다. 그러면 당신들 원하는 그대로 프레임이 짜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 탄핵 이거 중에서 내란을 빨리 처리해버리면은 이거는 뭐 간단하잖아요. 헌법 위반은. 계엄령이 헌법 위반이 그건 진짜 간단해요. 한 개일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심리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지금 뭐 5개일인가 잡아놨던데. 그래서 이게 그 헌법 재판관들이 이번에 저는 그 너무나 그 실망을 많이 한 게 이때까지 저는 후배들이고 좀 더 아끼는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을 생각했는데 이게 재판소가 어떤 제3자적 입장에서 어떤 공정한 재판을 할 생각 안 하고 지금 어느 한쪽에 진짜 완전히 몰입돼 가지고 그쪽이 주문한 대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결국은 국가의 어떤 그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게 결국 내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헌재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복해가지고 뭐 청와대에서 나가버리면 잘 끝났는데 윤석열 대통령 워낙 좀 의외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 그 새로 국회에서 재의결해가지고 다시 하지 않으면은 나 승복 못한다 이래버리면은 그 한남동 관저에서 못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적 폭풍이 뭐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특히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헌재가 얼만큼 공정하게 하느냐 재판의 공정성, 그럼요. 중립성 맞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느냐 그러니까요. 이거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수처도 그래서 지금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준비 기일에서도 그 재판부가 이 탄핵 이 소추문을 4가지로 이렇게 쟁점을 정리를 했어요. 재판부가 미리 정리를 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논해서 정리한 게 아니고 변호인들끼리 거기서 협의라든가 그런 논쟁을 통해서 정한 게 아니고 첫째 계엄 선포, 둘째 포고령 1호 발표, 셋째 국회 활동 방해, 넷째 중앙선관위 불법 압수수색. 여기 내란죄는 또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벌써 감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변호사를 오래 하면은 척하면 착이라고요. 헌재에서 이렇게 쟁점을 잡았는데 거기 내란죄는 싹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들도 빼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에서 속으로는 이거 내란죄 뺐을 때 잘못됐을 때 헌재 재판관 당신들 우리한테 책임질 수 있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 사무처장도 9일날 국회 답변이 그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헌재가
왜 민주당과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렇게 할까? 예. 그런 의문들이 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헌재는 정치적 뭐 사법기구라고도 하지만은 정치적 판단을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나 뭐 헌재든 일반 재판이든 간에 재판에 있어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중요한 것. 아무도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추후 흠결도 없이 맞습니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 현재 재판이 결정하는 것대로 따르겠지만은 그 절차의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일개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회에서 제명하고 하는데도 엄청나게 그 논쟁이 있고 표결까지 있고 하는데 이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 절차를 하면서 이렇게 번개불에 콩 꼽듯이 번개불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국격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지금 만일 미국 같으면 있죠.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조사하고 국회에서 사실관계 파악하고 탄핵에 붙입니다. 그렇죠. 닉슨 어떻게 했죠 사건 엄청나게, 1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청 사건이죠. 어떻게 했죠. 빌딩 도청 사건이 민주당 당사 그 선거 본부 그 도청 탄핵 사건인데 소추된 거 이번에 아닙니까? 그 이 탄핵의 그 이 사유가 헌법 위반하고 내란이었다고요. 국회에서 나올 때. 그러면 내란은 있죠. 이 부분에 관해서 물론 법원에서 같이 내란죄를 갖다 심리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에서 있죠. 이 내란죄가 국회에 있을 때는 탄핵 사유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론 구속된 그 지금 피고인도 뭐 김용현 전 장관이 있지만은 전부 국회에 불러내 가지고 하는 흉내라도 냈어야 돼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에서의 역할 이런 거 전부 다 해가지고 그 다음 그게 한두 달 걸릴 겁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걸리고 나서 그런 걸 좀 종합해가지고 이 그 탄핵 그 의결을 했어야죠. 근데 이것을 뭐 탄핵 그 이제 계엄 선포한 날이 12월 3일인데 두 번째 한 게 12월 14일인가요? 탄핵 두 번째 의결한 날이 12월 14일이죠. 그러니까 열흘 만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열흘밖에 안 걸렸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 국격을 저게 무슨 법치국가고 민주주의 국가냐. 법치국가라는 건 있죠. 살인자도 변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정당한 재판 절차에서 처벌받을 때 그걸 법치국가라 그럽니다. 살인자 처벌하는 거는 그 왜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그 무슨 법전이죠? 함무라비 법전. 그게 다 나와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 살인자 처벌해야죠. 그렇지만 그때는 왕이 일방적으로 그냥 너 살인자 하면 죽는 것 사형에 처해지는데 이게 민주국가로 되면서 양쪽에서 주장하는 증거 다 들어보고 그 다음 제3자인 판사가 왕이 아닌 판사가 재판하는 게 민주 법치국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탄핵하면서 열흘 만에 모든 사실관계가 정리된 듯이 내란이 좀 확정되고 내란 수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헌법재판소까지 이런 분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법치국가라고 많이 뭐 자랑하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격을 흔들었다 하지만 허물어뜨린 건 맞아요.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여기에 그 부하내동하는 사법부 헌법재판소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 더 떨어뜨리고 있어요, 사실은. 헌재가 정말 모든 국민들 또 정치권도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재판을 해야지 헌재가 정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되죠. 지금 그런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 지금 뭐 국민들 사이에 엄청나게 높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연 헌재가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속도전을 내가지고 단기간에 결론을 내렸을 때 거기에 승복을 하겠느냐. 그러니까요. 만약 승복을 안 한다면 그건 이제 내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그래서 현재 지금 그거는 있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판결 나기 전에 그러니까요. 그게 만일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그 재판 받는 게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제청 안 합니다. 왜 제청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청할 필요가 뭐 있어. 나 그 저기 윤석열 대통령 180일 이내에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탄핵
딱 인용만 되면 나가면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그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헌재 앞에서 그 뭐 탄핵 반대 시위도 없었거니와 예. 그런 데 대해서 아마 누가 한다면 전부 다 욕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헌재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불투명하고 공정성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심지어 사무처장까지 보여주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헌재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헌재가 지금이라도 있죠. 좀 공정성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이미 좀 늦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헌재가 좀 진중하게 예. 차분하게 탄핵 심리를 좀 해주시기를 예.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